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공폭의 추억입니다. 학폭이나 건폭 얘기는 들어봤는데 공폭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폭이란 표현을 쓰며 비판을 했는데 공장 노동자 시절 폭력을 지칭한 겁니다. 네. 2006년에 이 대표가 직접 쓴 블로그 내용입니다. 네. 이 대표는 공장에서 일하던 당시 나보다 1살 어린 꼬맹이 여자애가 나이를 2살이나 속여서 나로 하여금 누나라고 부르게 해서 머리끄덩이를 잡아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거기에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건방지게 놀던 힘 약해 보이는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던지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공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내용도 썼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놓고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의 머리를 숙여야 하냐라면서 학폭이란 표현을 쓰니까 이 박대출 의원이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대표의 글을 가져온 겁니다.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최근 들어 스포츠계 또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학폭 논란이 거센데 자칫 이 대표에게도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였습니다. 이 아들의 고교 시절 학폭 문제를 소송으로까지 이어간 데다가 이런 사실을 기본 검증에서 밝히지 않아 화를 키웠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또 나섰는데 이건 계급의 문제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발족해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학폭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전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형 학폭 무마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습니다. 이 정순신 변호사 논란은 대통령실도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큰 문제였죠. 그렇긴 한데 민주당도 남일만은 아니라면서요? 네, 2021년 국감장에서 오간 민주당 이모경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삼선 오신 정청래 의원님을 오늘 계속해서 거론하는데 정청래 의원님은 학교 다닐 때 싸움 진짜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셨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을 마치 학폭 가해자처럼 묘사를 했네요. 네, 이 체육 선수 학폭 관련 질의 중 나온 내용인데 임 의원은 이후 농담이었다면서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해프닝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정 최고위원의 경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아들 사건이 재소환된 겁니다. 이 중학생 시절 동급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2017년 보도가 됐고 정 의원이 아들 일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강제 전학을 안 보낸 것과 같은 이 후속 조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공폭의 추억의 느낌표는 용서도 영광도 없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학폭을 다룬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 대사에서 따봤는데요. 자신에겐 어린 시절 추억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겐간 잊지 못할 상처이니만큼 영웅담처럼 자랑하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천하람이 개혁인가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첫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높아요. 네. 자, 이 천하람 후보가 호불호를 떠나서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굉장히 주목을 받은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천하람이라는 정치인 개인으로 보자면 전국적 인지도를 쌓았기 때문에 이미 얻을 건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과장은 아닐 겁니다. 약체로 출발했지만 컷오프 통과 이후 지지율도 꾸준히 올랐고 이젠 2위로 결선까지 가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천 후보를 밀어준 이준석 전 대표도 상당히 득을 본 셈입니다. 사실상 이준석 대리전이라는 말이 나온 게 사실인데 이 전 대표에게 기댄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건데요. 천하용인이라 부르는 이 네 사람 모두
개혁 후보라고 자임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보수를 개혁할 대안이 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가지는 당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준석식 정치로 불리는 전략이 이번 경선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됐는데 정치를 마치 게임처럼 하는 걸 놓고 재미있고 참신하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오로지 승리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혐오나 갈라치기 전략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천 후보의 발언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의 우유부단함은 또 어떻습니까?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김기현 후보께서는 연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신가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 젊은 정치인이 공격을 잘하면 신선하고 또 날카롭게 느껴지는데 자칫 조금 좀 실수라도 하면은 버릇없다는 지적을 받기 일쑤예요. 그렇죠. 지금 천 후보와 가장 크게 언쟁을 벌이는 상대가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홍 시장은 어쩌다 이준석 바람으로 뜬 무명의 정치인은 일시적인 흥분과 자아도취에 취해서 책임지지도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에 천 의원이 다시 대구 온돌방에 앉아 있으니 따뜻하시냐라고 맞받았고 홍 시장은 이준석 흉내내려면 그 정도의 내공부터 길러라 이렇게 다시 꼬집었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이 두 번째 물음표 천하람이 개혁인가의 느낌표는 잘못하면 또 개보신당으로 하겠습니다.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주도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참여했던 개혁 보수신당을 줄여서 개보신당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후 바른정당이 됐죠. 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기성정치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흙탕 싸움에만 집중한다면 보수 개혁의 대안이 되기는커녕 이 보수 분열만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권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